미팅을 나하고 같이 나갔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하자고 그러니까 네네네. 한번 이야기해요. 아 그거 네, 첫 미팅을 그럼 몇 년도? 91년도 아마 3월이겠지 3월? 그때는 뭐 15명, 2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조짜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제 인근의 모 여자대학교 이화여대? 이화여대 약학과 약대? 약대랑 미팅을 그 나갔었는데 전체가 미팅 약대였나? 근데 우리가 나갔을 때는 우리 그룹에는 한 7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기억이 전혀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아니 나는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동훈이가 그 이제 뭐 다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볼링 얘기를 해가지고 재수할 때 볼링을 좀 치러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볼링 실력이 그때 점수는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볼링 실력이 상당했던 기억이 나서 그 친구는 상당히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던. 네. 그게 끝이?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또 검도에 심취해가지고 검도를 한참 열심히 하러 다니고 그래서 실험이나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무관심했던. 그치, 학교에 좀 열심히. 학교에 상당히 무관심했던 기억이 나서 진행에는 관심이 없고 고생했던 기억이 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 때 이제 과학과 관련된 그런 실습이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항상 4명이 한 조를 많이 했지. 4명이 한 조였는데 이름은 둘이고 이름은 그치, 이상철이. 사람은 넷인데 이름은 둘이야. 이 말이 뭐냐면 연대 의대 91학번에 이상철 이름이 2명인 거야. 이동훈도 2명이고. 근데 그 앞뒤로 있었어. 그 4명이 번호가 이름 순으로 됐습니다. 이름 수는 돼 있어가지고. 성적 순인가? 그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적수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학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입학했는데 며칠 안 지나서 장학금이 있다. 근데 이상철이다. 근데 A인지 B인지 모르겠다. 그 둘이 손잡고 올라갔지. 학과 사무실로. 그랬더니 B B가 장학금 줬어. 고개 푹 숙이고 내려왔던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미팅 같이 나갔던 기억이 나는 없지만 어쨌든 있고. 군대 갔을 때 같은 내무반이었어요. 그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희귀한 몰랐지. 케이스. 먼저 내가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내무실 배정 받고 내무실 가서 앉아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이 이동호 원장이. 그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많이 힘이 됐어. 진짜 서로 훈련 받을 때 썰 같은 거 뭔가 많죠. 많이 있지. 뭐 기억나는 거 이제 그때부터 특전사 지원하려고 훈련 그때부터 마음을 굉장히 먹고 있었고 그 헬기 레펠이라고 헬기 레펠? 그 막타워? 막타워였나 막타워? 헬기 레펠은 다른 거고 막타워였네 막타워. 막타워에서 이제 다 뛰어내리면서 이제 조교가 이제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라고. 기억나? 안 나? 기억이 진짜 좋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딴 사람 불렀어? 그 내가 봤던 훈련생 밑에서 훈련생들 다 위에 쳐다보고 있고 위에 올라가는 훈련생들이 이제 한 명씩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야 하면서 이제 뛰어내려서 저쪽 끝까지 쭉 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동훈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자세가 제일 잘 나오고 그래서 조교가 모범생이고 이제 저 사람 보고 저 사람대로 해야 된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뛰어라. 한 번 더 뛰어라 시켰어. 그래? 뛰었나? 그래서 뛰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같은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뛰었는데 오 하다가 어설프게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조교가 가족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족 이름을 대고 뛰어냅니다. 그래서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방에 함성 군중아 발사! 야! 좋습니다 뛰어! 그래도 좀 자세는 5등승. 정말 잘 뛰어냈고 그래서 특전사 갈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이상철 원장님이 전공의를 할 때 환자를 진짜 많이 탔어. 그지? 그런 소문이 정형외과까지 났을 줄이야.
이게 있거든. 환자를 많이 탄다, 환자를 안 탄다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당직을 서면 응급실에 환자가 막 밀려오는 거야. 그리고 환자를 안 타는 사람은 막 환자가 밀려오다가도 얘가 당직 딱 되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딱 가면은 갑자기 환자가 툭 끊기는 거죠. 그렇죠. 나는 환자를 별로 안 타는 사람이었거든. 이상철 원장님은 대학병원에 있을 때 환자를 진짜 많이 타기로 유명했어. 그래서 이상철 선생님이 병동을 걸어가면 여기저기에서 막 갑자기 환자가 멀쩡하던 환자가 나빠지고 어레스트가 나고 그렇다는 그 소문이 들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우리가 이제 레지던트를 하면 응급실 인턴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인턴 선생님들 스케줄을 짰는데 내과 레지던트로서 이상철이 당직이었다. 그러면 그날 섰던 인턴은 하루 빼준대. 너무 힘드니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정형외과에는 환자가 심정지가 올 확률이 별로 없거든. 근데 그 모 교수님 파트에 수술한 지 며칠 안 되는 분이 그 레스피레이션 호흡이 이제 막힌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그 앞을 이상철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었대. 근데 들어와서 이제 살려줬다는. 그런 또 예. 그래서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내공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평생 보는 환자가 정해져 있다 해서 전공의 때 그렇게 환자 많이 타면 나중에 이제 개원하거나 내 일을 할 때 환자가 없다라는 속설도 있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 상황을 봤을 때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잘 나가는 경험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이제 아주 보람 있는 상황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환자 보면서 되게 보람 있었던 기억은 까지 개원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 한 3, 4년 된 당뇨 환자인데 당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병원에 왔었고 배가 너무 부르다고 해가지고 초음파를 해보니까 부신이란 곳에 종양이 있었고 뒤에 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버팔로 험프라고 하는 그 버팔로 소 아시죠? 예, 등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게 보이고 그때 배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선조가 쫙 가 있고 결국에는 그 부신에 있는 종양 때문에 당뇨가 그렇게 조절이 안 되고 당뇨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이제 대학병원 보내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해서 왔어. 날씬해가지고. 그럼 진짜 그걸 찾아준 게 그런 인생을 바꿨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근처에 약사님 아들인데 엄마한테 나 요즘 자꾸 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신장내과 전문하는 여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신체 점검을 이렇게 하는데 배를 보니까 배에는 원래 이제 혈관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야 되는데 쭈글쭈글한 혈관이 몇 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하대정맥이 막힌 경우가 그렇게 새끼리 발달하는 거지. 간경화 환자도 아니고 한데 왜 이런 게 보일까 하고 다른 곳을 이렇게 더 뒤져보니까 목 이쪽이 수북하게 보이는 이쪽은 안 보였는데 거기 만져보니까 이만한 땡글땡글한 종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로 컴퓨터 촬영을 했더니 임파선 종양 바로 그날 이제 CT 찍고 대학병원 보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완치가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약사님이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약국을 안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도 만약에 이제 내가 조금만 소홀하게 봤다면 상당히 병이 진행이 많이 됐을 거고 좀 아찔하지만 나한테는 하여튼 보람있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과할 정도로 환자를 좀 하나하나 특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늘어졌을 때 그런 질환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과를 선택할 때 왔다 갔다 했었거든. 정형외과는 진짜 내가 생각에 없었거든. 지원할 때쯤 정형외과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상철 선생님은 내과 원래 처음부터 내과 하려고 그랬었나?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과는 나도 없었고 없었어요. 또 내과는 우리 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치. 성적이 좋아야 되는 과 사실 뭐 솔직히 자신이 좀 없었고 제일 뭐 그래도 기피했던 과는 이제 정형외과 기피과 사실 이제 정형외과는 두 가지 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과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 이제 병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거의 완벽하게 돌리거나, 심지어는 저 한번 부러지고 나서 다시 융합이 됐을 때 뼈가 더 튼튼해진다는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깨끗하게 병을 고쳐주는 과가 없다. 정형외과가 최고다. 정형외과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그 의북이라고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들 생활하는 회의하는 곳이나 bun국이라고 그래서 몇 명의 레지던트끼리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들리는 그 퍽퍽 소리에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일찍부터 접었습니다. 헛게 들리신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퍽퍽. 그러면 그래서 좀 내과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마침 내과에서 한 명이 이제 안 하겠다, 내과를.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바이탈을 다룬다고 하는데, 환자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과에 좀 매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아서 내과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신장내과까지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뭐 이제 레지던트 첫 텀이 이제 신장내과로 시작을 했는데, 첫 텀을 돌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했던 게 이제 더 매력적이 됐던 것 같아요. 내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할 때만 해도 내과가 진짜 상위과 지원하는 과였거든. 1등 내과 가고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내과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과 중에 하나죠. 진짜 안 하려고 하는. 왜냐면 내과 힘들거든. 이렇게 생명을 다뤄야 되고, 막 환자들 안 좋아지는 환자 많고, 응급 콜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편한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내과? 다시 돌아갔을 때 사실은 이제 내과 경험도 많이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 진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내과? 방송용. 그거 아니고 내과. 진짜? 그렇지만 이제 하나, 만약에 다시 태어났을 때 선택을 하라 하면, 이제 의사들은 항상 아프고 찡그리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반대되는 상황을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파일럿 이런 분들 많이 부러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공항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 기장으로서 일하신 것도 부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동훈이 추천하는 명의 2편으로 이상철 큰숲 내과 의원. 큰숲은 왜 큰숲이죠? 큰숲이 북한산 큰숲의 어떤 상징, 북한산 상징을. 북한산 옆이니까. 그래서 우리 큰숲 내과 의원 원장님 이상철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나눠봤는데, 이상철 원장님은 그 내과 전반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이제 콩팥, 신장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제 가족을 보낼 수 있는 의사 두 번째로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